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답게 살 용기, 저자는 기시미치로,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건강한 반항. 반드시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단맞거나 칭찬을 받으며 자란 성장 과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단맞거나 칭찬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게 만듭니다. 야단맞고 자라면 야단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는 얌전하게 굴다가도 혼내지 않는 선생님 앞에서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야단치는 사람 앞에서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행동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야단맞는 것이 무서워서 야단치는 어른 앞에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다 보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부모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반발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항기는 누구나 겪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반발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반항기라고 여기고 때가 되면 끝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항하게 만드는 부모와 반항하는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녀가 반항할 만한 행동을 부모가 하지 않으면 자녀는 반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가 반항할 만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항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반항할 만한 행동을 하는데도 부모 말에 고분고분 따르고 반발하지 않는 자녀가 문제입니다. 반항하거나 반발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일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평가란 상하 관계의 산물일 뿐,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자신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 참 재수없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당신이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반대로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떨어지지 않으며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 비슷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다 보면 좋은 인상을 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칭찬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칭찬을 받고도 별로 기쁘지 않았던 적은 없었나요? 자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른이 참 대단하구나 또는 훌륭해 하는 식으로 말로만 하는 경우 말입니다. 칭찬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랫사람 취급을 받는 셈이지요. 칭찬하는 어른은 상대를 아래로 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사람은 무심코 아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윗사람이고 아이는 아랫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칭찬하지 않으면 칭찬해줘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이유는 칭찬하는 어른보다 윗사람은 될 수 없지만 칭찬받지 못하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위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와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시간을 얌전히 기다린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말해야 기뻐할까요?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칭찬할 거라면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는 식으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마워 라는 말은 칭찬은 아니지만 기다려줘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처럼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자녀에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돈을 벌고 나서 말하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자녀는 어쩔 수가 없겠지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을까요? 가족 구성원은 각각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역할의 차이가 대인관계의 상하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라는 이유로 자녀를
아랫사람으로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대등하게 대우받지 못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른이 하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곤 합니다. 상급생에게 시달리던 하급생이 상급생이 되면 하급생에게 똑같이 행동하듯이 말이지요. 중요한 점은 어른과 아이는 대등하며 그렇기 때문에 칭찬도 야단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것은 상대를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등한 관계라면 잘못을 저질러도 야단치는 대신 말로 설명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게. 남이 나한테 원하는 이미지에 끼워 맞추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갖는 기대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에 탄 사람은 무심히 보행자를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신호가 바뀌어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는 이미 그를 까맣게 잊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대인관계는 다르겠지만 대개 다른 사람 모두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좋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공부하는지가 중요하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맞추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않고 싶은 것이 진심일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겠다고 결심해야 하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맞추려는 행동을 그만두면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 없게 하는 이미지에서 자유로워질 테니 비로소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더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면 라이프 스타일은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할까요? 자녀 일로 상담하러 오는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물론 장점은 하나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단점이나 결점에만 시선이 간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게끔 권합니다. 즉, 살아있다는 사실만 보라고 말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차츰 지나치게 기대하면서 자녀를 압박합니다. 부모는 이상으로부터 현실의 자녀를 감점법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사실로부터 가산점을 주면서 자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등교를 거부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하던 부모는 학교에 가든 말든 지금 살아있고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와 학교 일로 다툴 일은 없어지겠지요. 한편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만족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신을 좋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남에게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면 그런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고수하는 것이 도달점은 아닐 테니까요. 부모가 지금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병들었거나 자신의 이상과 다르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듯이 자녀도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정한다면 부모와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러 보입니다. 한 아버지는 자녀 걱정으로 견딜 수 없군요 라는 내 말에 그렇다고 망설이면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런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난감해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녀는 지금 그대로 부모나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으리라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있는 그대로의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고 싶다는 막연한 결심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델이 필요합니다.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인정받기.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듯 다른 사람 역시 당신의 기대를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입원을 했을 때 나는 병문안을 갔거든.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입원했을 때 와 보지도 않았어. 병문안을 간 이유는 내가 그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병이 났을 때 병문안을 와 주리라고 기대하면서 병문안을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자신이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병문안을 와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좋게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든 요구를 받아주고 늘 관심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던 자녀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호의를 느끼게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속감, 즉 자신이 설 자리가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반이 바뀌어 주위에 낯선 친구가 많으면 불안해집니다. 새로 만난 친구와 친해지고 나면 새로운 반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신경증을 앓는 등 스스로에게 불리한 행동까지 하면서 소속감을 얻으려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설 자리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 주먹을 끌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소속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세계의 중심에 있을 수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받거나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다고 해서 주목받거나 칭찬받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거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칭찬이나 주목받지 못한 것이 불만이라면 행위의 동기가 불순한 셈입니다. 물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기쁘겠지요. 그러니 자신은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고마워라는 인사를 듣거나 못 듣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관심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인관계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별히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각별한 인정이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행위 차원입니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존재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살아있는 것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상 관심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자신은 있는 자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위로만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병수발을 하던 초등학생은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누워만 있는 할머니 역시 알아누운 자신의 존재가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이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타인을 정의하는 관점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타인이란 틈만 있으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상처 주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좋아할 수도 소속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려는 내 편, 동료, 친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는 해도 다른 사람은 무섭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계기 중 하나는 야단을 맞고 자라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매란 어불성설입니다. 야단치는 어른은 오로지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야단치는 행위가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아이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야단치는 어른이 무서워서 문제 행동은 멈추겠지만 그 어른을 가깝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그런 어른이 하는 말은 듣고 싶지도 않을 테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단 맞으며 자란 어른은 야단치는 행동을 대신할 만한 방법을 모릅니다. 야단치는 것, 더 심하게는 학대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단 맞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녀를 키울 때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자녀를 사랑하지만 야단치거나 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거나 때릴 때 부모와 자녀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야단치거나 때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야단치거나 때리는 어른만 본 아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고 타인은 무서운 사람, 내 편이 아니라 적이라고 여깁니다. 한편 칭찬받으며 자란 사람도 다른 사람이 바라는 만큼 칭찬해 주지 않으면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은 호의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일입니다. 이처럼 칭찬받으며 자란 사람은 기대를 충족해 주지 않는 사람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칭찬해 주지 않는 사람과 싸우겠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자신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배려나 사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가만히 있어도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타인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그를 지독한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물론 도움을 청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말이라도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라면 말로 부탁해도 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줄 동료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신경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느낌도 소속감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이 약한 존재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밤낮 없이
2시간마다 울면서 모유나 우유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 너 혼자 컸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래 혼자 살던 사람이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사람 사이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내 편 동료로 간주할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적이 아니라 동료라고 생각하고 도와줌으로써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결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다고 지레 단정해 버리면 할 수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해보기도 전에 불가능하다고 속단하고 포기해 버리곤 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성적표를 받았는데 산수가 미인 것을 보고는 산수의 자신감을 잃었고 나중에는 수학마저 포기했습니다. 열등감은 열등하다는 느낌일 뿐이지만 그 느낌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에게서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을 듣고 자라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이 되기도 합니다. 생물에서 배우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에 따르면 다른 일에 자신이 있어도 한 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다른 것은 다 잘해도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열등하지 않아도 열등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과제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도 남들도 모두 납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평가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평가를 두려워해서 과제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과제에 뛰어들지 않기 위해 평가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과제를 달성하여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과제에 도전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과제가 주어지면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과제에 뛰어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겠지요. 평가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험과 같은 경쟁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실패한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과제 해결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둘러싼 대인관계에 관심이 있는 셈입니다. 과제를 완수하거나 완수하지 못할 때 남이 어떻게 여길지 걱정하고 평가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과제를 포기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과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나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거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이 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하다 보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았던 일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데도 실력이 없다고 비난받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열등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열등감을 갖게 된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고정관념이 된다기보다는 과제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고정관념으로 만든다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3살 무렵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노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피아노 연습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학생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즐기며 피아노를 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피아니스트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이면 노력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교사나 부모는 공부나 음악 레슨이나 일을 악물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일이라면 이를 악물 필요는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라며 스스로를 다 잃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려면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 자체가 즐거운 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계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답게 살 용기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